네, 오늘 두 번째 지문 수능 특강 독서 13페이지 지문입니다. 자, 13페이지 지문도 역시 논리 쪽 지문인데요. 자, 논리학 지문인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내용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지문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요거 연습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지문 같아요. 꼭 보기에 기호로 구분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저께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학은 여러분 서론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대립적 개념어의 쌍을 가지고 반복을 하죠. 쉽게 말하면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같이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 여자를 같이 설명하는 것과 똑같지. 쉽게 말하면 남자를 설명할 때 여자를 같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 반복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묶을 수 있어야 같은 말이 뭐 된다는 걸 느낄까? 반복된다는 걸 느끼겠죠. 글자가 달라지더라도 기호로 표시하면 같은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요걸 마치 연습해 보라는 듯이 만들어 놓은 지문이 바로 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지문을 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봤을 때 계속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지요. 첫 번째 문장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갈게요. 허구는 끊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꾸며낸 거짓말이다. 자, 그럼 여러분 허구는 한마디로 뭐죠?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허구는 거짓말이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허구에 해당하는 말과 허구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반복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는 가지고 설명한다는 건 여자를 같이 등장시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소설과 같은 허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죠.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 내용과 의미론적 동그라미,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맥락에다 세모, 독자나 청자에 의해 실제로 파악하게 되는 사용상의 내용을 세모칠까요? 구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자, 이걸 이해하고 싶은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뭐가 동그라미죠, 여러분? 뭐, 의미론적 내용입니다. 자, 의미론적 내용이니까 의미만 쓸게요. 자, 그 다음 세모는 뭐라고 썼냐 하면 지금 뭐라고 썼죠, 여러분? 사용상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사용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칠판 좀 보시죠. 우리가 이 허구는 거짓말이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에 이런 것을 뭐죠? 소설과 같은 허구의 이야기, 즉 이런 허구를 이해하려면 이 의미하고 뭐를 구분해야 된대? 사용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야 된대. 맞죠? 자, 그럼 의미라는 단어는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있냐면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의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 하지만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사용상의 내용은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맥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맥락. 자, 그럼 하나는 여러분 뭐의 관념이고 맥락의 관념이고 하나는 뭐의 관념이다? 문장의 관념인 거예요. 됐죠? 자, 요 두 가지 이제 구분되십니까? 자,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분류됐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동그라미 단어와 세모 단어가 무한대로 반복되겠지? 그러면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도 분명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겠죠?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아직. 이해돼?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지문 속에 동그라미가 계속 존재할 거 아니야. 지문 속에 계속 세모가 존재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존재하니까 이 존재하는 단어들 중에 내가 아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라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동그라미는 제가 동그라미라고 읽었죠? 작가나 화자의 의도 세모입니다. 문장이 상징된 맥락 세모 돌립니다. 무관하게 때문에 제가 세모 돌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세모는 뭐죠, 여러분? 화자의 의도나 맥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맥락은 있었죠? 자, 그런데 뭐가 하나 추가됐죠? 의도가 추가됐죠.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네요. 맥락은 어려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도는 쉬운 거야. 그럼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 아, 사용이라고 하는구나.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과 무관하게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에 뭐셨죠?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문장은 어려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그 내용 자체라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파악하는 건 뭐야? 의미야. 이해돼? 자, 근데 작가의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건 뭐야? 사용이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이 두 개 중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더 구체적이고 쉽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맞습니까? 두 번째로 나온 이게 훨씬 쉽죠.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구나.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사용 파악하라는 얘기구나.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뒤에 지문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잠깐 얘기해 볼게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허구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허구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맞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아닌데도 우리가 재미있게 읽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면 재미가 없겠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왜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그 작가의 의도대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즉 내용 자체로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의도대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해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꼬맹이들이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는데 부부놀이를 하는 거예요. 부부놀이를. 아유 여보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밥 차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흙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식사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해본 적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무슨 짓 하는 거야 무슨 모래가 밥이야 먹고 뒤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재밌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 지금 세모친 단어 다시 보시죠. 작가나 화자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 이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히든이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래서 여러분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분했습니다.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나 화자가 사용한 의도 또 나오죠. 맞습니까? 의도 세모, 문장이 사용된 맥락 또 나오죠. 세모에 따라 문장이 전달되어 온 내용, 즉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이다. 이제 이해됩니까? 아, 이제 사용된 내용이란 말 다른 말로 바꿉시다. 뭐다? 의도다. 아, 이 작가가 썼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이제 반복 시작합니다. 갑니다. 월터는 이러한 구별을 이용해 허구 이야기를 믿는 채 하는 채하기 놀이라고 해석한다. 그럼 여러분 허구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채 하는 놀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는 게 아닌 거죠. 왜죠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작가의 의도가 뭐죠? 허구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는 채 하는 놀이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계속 갑니다.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은아 미안한데 잠깐만 이쪽에 앉아줘. 자 알면서도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뭐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실제인 것처럼 가정한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믿는 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민준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정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놀이라는 것이다. 믿는 채 하는 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허구 이야기 속의 문장은 명제로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표 치셨나요? 여러분 체크하셨나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A는 B가 아니라 C다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그럼 쌤 봅시다 여러분. 뭐가 아니고요 여러분? 명제가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명제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봅시다. 명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입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참과 거짓을 판별하죠. 뭘 가지고요? 내용 자체를 가지고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명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갑니다. 논리를 작동시키는 뭐다? 소품이다. 소품 못 칠 거야? 세 못 치실 거죠. 독자나 청자는 오직 이 문장의 논리규칙 안에서 허구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맞습니까, 여러분? 허구를 마치 뭐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체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한다는 전제에 이 문장의 사용상 내용만 받아들인다. 사용상 내용만 받아들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단락 지금 여섯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소설에 쓰였습니다. 뭐에 쓰였다고요? 소설에 쓰였습니다.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은 동그라미죠? 맞습니까? 칠판 보시죠. 구분했어야죠? 이걸로 본다면 뭐다? 의미론적 내용은 이러한 논리에 뭐 된다? 비활성된다. 그럼 물어봅시다.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안 따진다고. 에이, 흥부 있어 없어? 이거 안 따진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문장을 믿는 채 하는 경우에 한해. 맞습니까? 믿는 채 하는 경우 뭐 칠 거죠? 세모죠. 해당 허구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이라는, 해당 허구 안에서만 사실이래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사실인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사실 사용상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이제 납득되세요? 자, 쌤 보세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아마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가슴에 와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읽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읽은 거예요. 그럼 그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는 여러분, 자 봅시다.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 이 단어를 이용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를 이용해 놓고 보니까 아, 우리 애들이 이 단어 갖고는 진짜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이 단어를 이용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용해 보니까 이거 갖고는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이 단어를 이용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읽을수록 무슨화가 일어나는 거야? 구체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글이라는 게 구체화가 일어난다는 건 글이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쉽다. 점점 쉬워진다는 거야. 그럼 점점 쉬워진다는 건 글이 뭐 된다는 거야? 이해됐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허구는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재미있게 읽죠. 이유는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죠? 사용으로 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사용이 뭔데요? 의도죠. 그 작가의 의도대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인 척, 사실인 척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부터는 수월해집니다. 갑니다. 이러한 월턴의 접근은 허구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행위와 인식행위 밑줄칩니다. 감정반응 밑줄칩니다. 설명하는데 유용하대요. 그럼 인식행위나 감정반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유가 뭘까요? 안 읽어도 압니다. 쌤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근데 그거를 뭐처럼 인식하죠? 사실인 척 인식하죠.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뽀로로를 보는데 어린애들 뽀로로가 TV에서 막 나오는 듯이 하잖아요. 안녕 뽀로로 하면 같이 뽀로로 하고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손 들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애기들은 그 뽀로로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어른이 볼 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욕해요, 안 욕해요? 안 욕하죠. 저런 도라이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놀잖아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식행위와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계속 독자나 청자는 허구의 이야기가 사실 아님을 알면서도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는 척 하는 거죠.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연극 공연 중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쌤 봅시다, 여러분.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영국 배우가 호랑이가 옵니다. 그럼 다 도망가야죠. 근데 안 도망가고 뭐 하죠? 보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건 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인 척 속아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알지만 배우의 거짓말쟁이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는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즉 언어 행위가 아닌 이렇게 돼 있죠. 언어 행위 못 칠 겁니까? 칠판 보시고요. 동그라미 쳐야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문장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즉 참과 거짓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이것이 아니라 놀이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놀이에다 못 치실 겁니까? 세모 치셔야죠. 우리는 허구의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신 이랬죠. 이제 참과 거짓이란 말 나오니까 더 쉽네요. 맞죠? 그럼 여러분 칠판 좀 볼게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명제라는 단어를 이번 수능에 낸다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명제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됩니까? 즉 명제란 뭐다?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이다. 이해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허구는 참거짓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대신 놀이의 소품으로서 그 문장을 인식하고, 소품 못 칠 겁니까? 세모 치실 거죠? 소품과 똑같은 말 그 위에 줄에서 찾아보시죠. 놀이죠. 이제 이해되셨죠? 계속 같은 말이야. 인식하고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요. 이해됩니까? 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허구가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만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요? 사용으로 가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속 갑니다. 월턴에 따르면 흥부와 같은 허구의 이름을 포함한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말 납득 확 되시죠? 계속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확 되시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 자체가 안 하는데 뭔 참거짓이냐고. 이해됩니까? 허구라고요, 허구. 존재를 안 하는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서 뭐 할 거냐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는 게 너무 웃기다고. 내 말 이해돼요? 계속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허구의 이야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허구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이제 문장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문장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여러분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이유는 선생님 봅시다. 명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걸 써놓은 글이었던 겁니다. 납득되세요? 자, 수능 특강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글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풀이용이 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지문 읽겠습니다. 불완전한 명제이론은 끊고요, 여러분. 나라고 써져 놓은 거 옆에다가 씁시다. 나 옆에다가 공통점과 차이점. 나라는 거 옆에다가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독서 지문에서 한 지문은 꼭 뭐가 나옵니까? 복합 지문 나오죠. 자, 복합 지문 나올 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꼭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두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건데, 불완전 명제 이론은 일단 미주 쳐놓을까요? 네몰 칠까요? 불완전 명제 이론은 전혀 다른 거니까 네몰 칠까요? 허구의 이야기 속 문장인 허구 문장도 맞죠? 일반적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것과 다르네요. 위는 뭐죠? 이거 포함 안 한다. 이거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뭐 한다? 포함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게 불완전 명제 이론이래요. 이 이론에 따르면 허구 문장은 명제로 표현하되, 뭐로 표현한다고요? 명제로 표현한다고요? 그럼 명제 못 칠 거야.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로 표현하되 허구적인 내용이 위치한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를 취하는
불완전한 명제다. 아, 그럼 여러분 불완전한 명제 이제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한양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거죠. 어느 마을에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을은 있잖아요, 마을도 없어요. 그죠? 자, 근데 흥부하고 놀부는 어때요, 여러분? 이건 뻥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놀부와 흥부라는 뻥이 살고 있었다라는 허구 문장은 한양의 어느 마을까지는 쓸 수 있죠. 그리고 뻥꾸 이거 뭐죠? 뻥 이 말이죠. 허구 형제라는 성질, 산다라는 성질과 같은 모든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진 않지만, 맞습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는 뭐만 허구예요? 흥부와 놀부만 허구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부분만 비워놓고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설명해 봅시다. 한양이라는 것에 대한 참거짓을 따질 수는 있지 않느냐? 마을이라는 것에 대한 참거짓은 따질 수 있지 않느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간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뭐니까? 허구니까 거기만 구멍을 내놓으면 나머지는 쓸 수 있는 의미 문장이다. 이제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놀부와 흥부의 이름은 허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표시된 겁니다. 자,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첫째, 이 이론은 우리의 인식행위와 감정 반응이 어떤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때, 그럼 어떤 사태를 파악해서 뭐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인식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불완전한 명제가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대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 때문에 인식과 감정이 생긴대요. 허구 문장이 사용상 내용만 전달될 뿐, 사용상 못 칠 거죠? 세 못 치실 거죠? 아까 구분하셨잖아요. 그죠?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 명제 못 칠 거죠? 동그라미 치실 거죠? 즉, 세모만 있고 뭐가 없다면? 동그라미가 없다면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뭐만 있고 얘만 있고 얘가 없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문장 자체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쉽게 말하면 아까 보세요. 한양, 어느 마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 없으면 놀부와 흥부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어느 마을이나 한양이나 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흥부, 놀부만 가지고는 거짓말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짓말을 칠 수가 없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있어야 거짓말도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구 문장이 사용상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리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둘째, 불완전한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 가능하게 합니다. 허구 문장에 뭘 가능하게 하는데요?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오늘 봅시다. 참거짓을 판단한다? 그럼 이거 뭐야? 명제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불완전한 문장도 얘들아 뭐가 있다는 거야? 명제란 얘기잖아. 자, 읽어볼게요. 갑니다. 어떤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라는 것은 그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사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시요, 뭘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은 판단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죠.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라는 부분이 불완전한 명제를 표현해요. 맞죠, 여러분? 그죠? 흥부와 놀부는 분명히 뭐죠? 불완전한 명제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문장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돼?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여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라는 문장과 의미론적으로 뭐하다? 내용이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의미론적으로 뭐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이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라는 문장과 의미론적으로는 자세히 봐봐. P이면 뭐하다? Q이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똑같이 동일하지. 이렇게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 근데 얘들아 이건 참이야 참이 아니야?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뭐로 판단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자 봅시다. 두 번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허구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이걸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글에서는 뭘 얘기한 거야? 야 이것만 있고 이것만 있는데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어? 이게 같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불완전한 명제 이론은 셋째입니다. 셋째, 불완전한 명제 이론은 허구 이야기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즉 같은 말입니다.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게나마 다시요. 허구 문장이에요. 허구 문장 맞죠?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지님으로써 즉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님으로써 허구 이야기의 언어 규칙에 지배를 받는 언어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분명히 이건 허구 문장이 맞아요. 허구 문장이 맞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문장 자체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즉부터 읽겠습니다.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지만 맞죠? 왜 불완전하죠? 흥부와 놀부는 빠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의미론적 내용을 지니고 있죠. 어떻게 지니고 있죠? 마을도 있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다도 있고요. 한양도 있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님으로써 허구 이야기를 언어 규칙에 지배받는 언어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구를 거짓말이지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못 받아들인다. 무엇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한다. 흥부나 놀부만 가지고는 내용 전달 못해. 이것도 있어야 내용 전달 가능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요렇게 읽으시면 지문 내용 다 이해하셨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완전 명제 이론의 관점에서 가의 월턴의 입장을 뭐하라고 했죠? 비판하라고 했죠. 비판에다 X 칩니다. X 칩니다. X 치세요, 여러분. 크게 X 치셔야 돼요. X 치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 보시죠,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비판 문제 나올 때 비판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비판이 아니라 거기다 씁니다. 반대말이라고 쓰세요. 반대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죠? 반대말 찾기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불완전 명제 이론 관점에서 월턴의 입장을 비판했다는 얘기는 문장 분석해 보세요. 그럼 나와 가는 서로 내용이 같다, 반대다?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선택지는 여러분 누구의 관점을 물은 거예요? 불완전 명제 이론. 그렇죠. 나의 관점을 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문제를 쉽게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비판 문제를 뭐 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주관이 돼, 객관이 돼? 주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2번이 왜 답이 되는지 볼게요. 월턴은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아. 칠판 보세요. 월턴은 허구 문장이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맞습니까? 맞죠? 그죠? 보아. 계속. 독자나 청자가 그 문장의 내용을 인식하고 감정을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맞습니까, 여러분? 뭐 한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 봅시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뭐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맞나요? 이게 누구의 입장이죠? 나의 입장이죠. 다시 보세요. 월턴은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월턴은 나름대로 설명했다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독자나 청자가 그 문장의 내용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려면 칠판 봐. 뭐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걸 없이 이것만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월턴 바보. 이해됩니까? 결국은 나의 관점과 일치하는 걸 물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 그냥 거기 가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문제 푸셨을 테니까 밑에 걸 그냥 한번 넣어서 읽을게요. 가에 따르면 관객들이 기역, 즉 허구죠. 이걸 경험하는 것은 영화 감상을 믿는 채 하는 놀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스크린 속 동물들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상의 내용에 따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상황을 현실인 양 받아들이는 감정적 반응이다. 맞나요? 오케이. 이게 가글이죠. 나에 따르면 기억이 발생하는 것, 즉 뭐죠 여러분? 허구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허구적 상황을 다룬 영화적 표현들이 불완전하지만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게 없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관객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된 동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영화론적 표현이 담긴 의미론적 내용을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내용 정리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지문의 내용을 전달했던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지문은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될 것 정리하겠습니다. 수특 13페이지의 지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주고 싶었던 지문? 기호로 구분해라. 그래서 첫 번째 기호로 구분을 할 때 동그라미 세모를 딱 하나 쳐놓고 나서 보면 그 단어의 뜻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동그라미 세모로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동그라미나 세모친 내용을 뭐해라? 이해해라. 그럼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